강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반 한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루 만에 돌아왔습니다. 시장이. 네. 오늘은 뜨겁게 올랐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가 1.2% 하락했는데 오늘 0.94% 상승했으니까 거의 다 올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코스닥이 1.8% 떨어졌는데 오늘 1.8% 올라서 어제 떨어진 거 오늘 다 메꿨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외국인은 팔기만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저께 코스피에서 4,600원 매도했고 코스닥에서 1,500원 매도했는데 네. 오늘 코스피에서 또 3,500원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1,000억 매수했고요. 미국 시장 안정될 때까지는 꽤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기조적으로 한국 시장의 매력을 아직까지는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열심히 한국 주식 사놓으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외국인들 팔 동안에. 예. 네, 빨리 나중에 좀 고점에 동참해주길 바라면서. 얘네들 항상 고점 만들었어. 기관하고 외국인들도 고점 만들어요. 네. 네, 오늘 증시 글로벌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어저께는 글로벌 전반적으로 떨어졌는데요. 오늘 어제 미국장이 좋지 않았잖아요. 어제 네. 나스닥이 한국 장 마감쯤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2%였는데 네네. 정규장은 마이너스 4%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3%로 하락을 해서 한국 시장도 한 1% 정도 떨어져서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았는데 네. 다행히 그거보다는 양호하게 출발해서 좋게 끝났습니다. 네. 마지막에 조금 반도체 위주로 좀 상승이 있었던 것 같은데 TSMC의 실적 발표가 거의 오후 3시가량 있었고요. 대만 증시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대만 증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반까지 마감이기 때문에 네. TSMC 실적은 반영이 안 돼 있고 아마 오늘 미국 시장에서 프리장부터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네. 오늘 대만 증시는 0.6% 정도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요. 그렇죠. 일본은 1.3% 상승, 항생도 1.4% 상승, 네. 한국이랑 다 비슷하게 전반적으로 어제의 낙폭을 좀 오늘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주요 많이 올랐던 업종은 방산에서 현대로템이 9% 정도 상승했습니다. 방산 주식들은 오늘도 좋았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3.5%, 네. 한국 항공우주 3% 정도, LIG넥스원 1% 정도 상승하면서 방산은 계속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엔터에서는 좀 많이 갈렸어요. SM이 7%나 올랐고요. JYP가 3%, YG 1%, 하이브 0% 이렇게 좀 편차가 많이 갈렸네요. 오늘은. 네. 네. 오늘 반도체는 삼성전자는 0.7%만 상승했습니다. 어제 많이 3%대 하이닉스랑 둘 다 빠졌는데 네. 오늘 하이닉스도 0.6%밖에 반등 못해서 삼성 하이닉스는 오늘 참 반등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네, 많이 못 올랐어요. 네. 그 대신 이제 뭐 HBM 관련 소부장들이 오늘은 좀 많이 올라서 뭐 3에서 7%까지 오른 기업들이 포진이 돼 있었고요. 조선주는 여전히 소폭 상승했습니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삼성중공업 다 2, 3%씩 상승했고 오늘 네. 특히 게임주가 좋았습니다. 시프트업, 펄어비스 이런 데가 7%, 5%씩 상승을 했고요. 전력기기도 반등을 했습니다. 어제 한 3, 4% 이렇게 빠졌던 것 같은데 네. 오늘 뭐 LS 일렉트릭은 6%대, 일진전기도 6%대, 현대일렉트릭은 4%대, 네. 효성중공업 3%대 이렇게 골고루 상승을 했습니다. 네. 어저께는 엔비디아의 H20 칩 중단한 거, 수출 막은 거, 규제한 거, 네. 그게 좀 시장에 많이 악재로 작용을 했다면 오늘은 일본과 미국이 관세 협상이 우호적으로 끝난 것 이게 좀 호조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발 이 등락이 막 어제 안 좋았다 오늘 좋았다 막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말도 막 바꾸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오늘 일본 측 대표하고 협상을 했는데요. 협상 끝나고 일본 측 대표가 말하길 미국이 90일 이내에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협의를 최우선하고 있다 이러는 것도 했습니다. 네. 다음 또 협의 일정도 잡혔는데 이번 달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여기에 또 합의했다고 하니까 네. 협상이 잘 우방국들하고는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에 공장 좀 지으라고 하고 뭐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본한테는 투자를 더 많이 해라. 이거 안 된다. 그리고 방위비 관련해서 뭐 좀 우리 거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 네. 네. 그리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오늘 반등이 좀 약했던 건 어저께 그 미국이 품목별 관세 발표를 했을 때 반도체를 70% 적용을 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 중국에 대해서는 좀 중국과 합의가 있어야지 삼성전자도 동달아 수혜를 볼 텐데 그게 조금 미진한 점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H20을 중국에 못 팔면 뭐 HBM 같은 경우는 같이 못 팔 수 있는 거고 중국에 그게 이제 첫 번째고 이게 엔비디아만 잡겠냐 AMD도 잡았는데 그럼
메모리 업체들까지도 중국 우리한테 야 니들 거기다 팔지 마 이래버리면 우리도 규모가 굉장히 크니까요. 이거 골 때리는데. 만약에 이대로 끝난다면 이 관세 전쟁의 최대 피해자가 애플일 줄 알았는데 네. 엔비디아로 결론이 다 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 네, 그렇죠. AMD나 뭐 이런 네. 회사들. 네. 근데 뭐 협상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도 같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걔네들의 필수 아이템이 D램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AMD 이런 회사들 거기다 이제 중국에 못 팔면 우리도 그만큼 중국에 못 파는 걸 수가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르게 팔 수도 있는데 그걸 제재할 것 같은 거야. 남의 나라한테 또 다른 나라한테 파는 거를 그게 조금 걱정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관세 관련해서 태양광 소재는 완전 호재로 반영을 했습니다. 네. 태양광의 이제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 웨이퍼, 그리고 뭐 백신용 화학 소재, 희귀 광물 이런 것들이 관세 면제 품목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네. 다 미국이 직접 생산하기 어려운 품목들이고 그 금액으로 따지면 950조 원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네. 태양광 소재 이제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공해서 웨이퍼를 만들고요. 이거를 여러 셀로 만들어서 연결해서 태양광 모듈을 만듭니다. 그래서 네. 폴리실리콘이 이제 웨이퍼하고 같이 해서 좀 중요한 태양광 모듈 만드는 소재인데 이 소재는 관세 면제가 됐는데요. 셀과 이 태양광 모듈은 관세 면제가 안 됐습니다. 네. 네. 상호 관세는 물론 면제됐지만 추후에 관세율이 발표될 걸로 예상이 되어서 태양광 그 소재 만드는 업체들은 좋겠죠. 네, 관세 낼 줄 알았는데 안 내게 됐으니까. 근데 이제 태양광 모듈 업체들은 좋은 이슈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어쨌든 덩달아 오른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중국산 폴리실리콘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관세 면제 조치하고 무관하게 대중국 관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50% 넘는 관세가 부과가 돼서 한국 업체들은 특히나 이 그동안 중국의 값싼 폴리실리콘 수출 때문에 공급 과잉의 피해를 같이 떠안았었는데 네. 그게 굉장히 좀 측면에 얼마나 이제 실질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결국 이 내러티브로는 상당한 파격적인 조치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마치 이때까지 그 공급 과잉을 한 방에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이슈였죠. 네. OCI 홀딩스 같은 경우가 이제 개별 종목단으로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요. 현재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이런 데서 폴리실리콘을 생산해서 미국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 국가가 다 동남아에서 막 24%에서 46%까지 높은 관세를 상호 관세를 적용이 될 뻔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마치 현대차, 기아차처럼 관세 때문에 우려의 타격을 굉장히 많이 주가가 떨어져서 반등을 못 하고 있었던 와중인데 이 소식 때문에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텍사스에 뭐 2기가와트 규모로 셀 공장 증설 노무 계획 중이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신재생주가 오늘 또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어요. 이런 태양광뿐만 아니라 그래서 뭐 유니슨, CS 윈드,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런 기타 종목들도 오늘 다 같이 좀 상승을 했고요. 현대로템이 오늘 9%나 상승을 했는데 네. 오늘 IM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탑픽으로 방산 탑픽으로 현대로템을 뽑았습니다. 일단 1분기에 폴란드양 K2 전차가 26대 인도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올해는 총 96대의 K2 전차가 폴란드에 납품될 예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납품한다면 22년에 맺은 1차 계약분 180여 대가 다 인도가 완료가 되는 거고요. 현재 2차 물량으로 추가 180대를 협의 중인데요. 약간 좀 늦어지고 있죠. 2차 물량의 계약 금액은 여러 옵션들이 포함이 돼서 1차보다는 더 높아질 걸로 전망이 되고 2차 계약이 혹시 늦어진다면 26년까지 납품하고 그 이후에 매출 절벽이 우려가 되는 이런 목소리가 좀 제기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현재 이제 가격이나 사양 같은 이런 세부사항 협의가 늦어지고 있어서 그렇지 회사 측에서는 이 물량 절벽 같은 건 없을 거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6년도 PER 27배를 타겟으로 적용해서 목표가 15만 4천 원을 제시를 했고요. 2차 계약이 아직 성사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이런 거는 수치에 포함을 하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번에는 2차 계약이 성사될 걸로 보고 일부 추정치에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이 성사되면 이제 온전히 수치를 반영해서 컨센도 상향을 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방산 이렇게 하는 옛날에는 굉장히 아무것도 깜깜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뭐가 이렇게 추정이긴 하지만 뭐가 나와서 좋긴 한데 이 방산 무기를 파는 거를 대놓고 파는 거는 나라 전체에 과연 이익이 되는지 한번 고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삼성전자가 왜 방산 삼성 테크인 같은 거 내려놨을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의 방산이 아니잖아요. 국가의 이제 내수에만 의존을 하고 그땐 그렇죠. 마진도 별로 못 받고 그건 그렇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도 잘 안 보이고
그런 상황 아니었나요? 애플이 무슨 생각을 할까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애플 입장에서 무기 만드는 회사하고 거래를 하고 싶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무기를 만들면은 저 나라 무기 팔아? 그러면 다른 쪽에서 조금 상쇄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무기를 뭐 파는 건 좋은데 좀 조용히 팔았으면 좋겠다. 너무 요즘 주식시장에 막 회자가 많이 되는 거 아닌가. 결국 사람 살상하는 무기들이잖아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상당히 평화주의자이신 것 같아요. 나부터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성격 안 좋잖아. 평화주의자라고 얘기하기엔 성격이 안 좋아. 아,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야.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오늘 TSMC가 실적을 이제 오후 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1분기 일단 순이익이 3,600억 대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네. 컨센이 3,550억 정도 대만 달러였는데 컨센을 상회했고요. 전년 대비 순이익이 60%나 늘었어요. 매출 총이익률은 예상이 58.1%였는데 58.8% 나와서 네. 예상보다 잘 나왔고요. 2분기 가이던스도 매출은 굉장히 좋습니다. 284억 달러에서 292억 달러. 이거는 미국 달러입니다. 네. 네, 근데 컨센이 272억 달러라서 매출 가이던스 하단 284억 달러조차 컨센 272억 달러를 상회를 했습니다. 네. 중간값으로 보면 6% 정도 컨센을 상회를 했고요. OPM 영업이익률 가이던스는 47에서 49% 제시를 했고요. 48%가 컨센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컨센에 부합했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좀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가이던스도 호조를 보여서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해야 끝나야 정상인데 또 갑자기 또 안 좋게 생각하자면 또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코어스 캐파가 구체적으로 얼마 되는지 그것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캐펙스도 무지하게 많이 한다고 작년 1분기보다 막 2배까지 이렇게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도 투자 많이 하고. 그럼 뭐 정해진 건데 그러면 이거에 안심을 하면서 미국에 어제 빠졌던 반도체 주식들 다시 오를 수도 있겠네요 오늘. 네, 일단 이 실적 발표가 반영이 되기 이전인 네. 어제 정규장 끝나고 그 애프터장에서 TSMC가 어제 한 3.몇% 빠졌거든요. 네네. 다 반등을 했습니다. 그것만큼은 다 올랐는데 네. 이번에 실적도 호실적으로 반영을 해주면 뭐 더 네.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들고, 근데 또 우려되는 점도 있어요. 이게 그 관세 부과를 앞두고 선수요 땡긴 거다 또 이거 한마디면은 모든 게 무마되고. 근데 그럴 거면 이제 2분기가 예상보다 높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그랬잖아요. 또 이것도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관세 90일 연장했으니까 또 이 그 땡긴다, 9월 달인가 2분기. 예, 그때 관세 될 거 앞두고 땡기는 효과가 2분기에도 나올 수 있다. 근데 네. 이제 3분기엔 작살난다. 또 이런 내러티브가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TSMC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일 무서운 건 TSMC 미국 공장이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가 오히려 되게 관건일 것 같기는 해요. 네. 어느 정도 이제 비용을 네. 통제를 할 수 있을까 네. 그 부분이 좀 관건이지 않을까. 그럼 미국에서 주로 만든 거는 미국에서만 써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가지고 과연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많이 만들면은 얘네가 마진이 안 나올 텐데 오히려 그 부분이 조금 앞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 27년이니까 멀었어요. 네. 네, TSMC 굉장히 좋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HBM 벤더들 중에 한미 반도체가 요즘에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면서 아주 뭐 너무 많이 얘기해서 좀 그만 얘기하고 싶은데 새로운 이슈가 계속 나와요. 하이닉스하고 팔 걷어붙이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뭐 26%인가 가격 인상이죠. 네. 예,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TC 본더 가격을 25%에서 28%까지 인상을 할 것이다. 네. 라고 합니다. 경쟁사보다 그래도 싸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2017년부터 하이닉스한테 장비 납품을 했는데 처음으로 가격 인상을 한 거래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면 꽤 오래 인상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간에 참 의존도가 높았나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 관계가 좋았다라고 봐야 되나? 어쨌든 관계도 좋았던 것 같은데. 마진도 높았어. 근데도 많이 높았잖아요. 마진이 충분히 높았어. 그래서 안 올렸나 본데 네. 이제는 올렸고 사이도 좀 안 좋아진 것 같은 그런 이슈들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이 한미 반도체의 TC 본더 장비를 납품하기로 한 하나 세미텍의 장비 가격이 한미 반도체보다 더 비싸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25%에서 28% 이거 올려도
한미 반도체가 더 싸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 뭐 비슷해졌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가격 이 정도 차이면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이게 꼭 그냥 가격 인상한 거면 무조건 좋게 볼 텐데 하이닉스와의 관계가 파탄이 나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절차 와중이면 아 좋게만 보기에도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블라인드에 어떤 글이 올라오는지 아세요? 그 회장님 지시로 하이닉스에 파견됐던 CS 직원들을 다 철수시켜라. 그 블라인드 아니고 그냥 기사가 됐어요. 네, 그렇죠. 예, 블라인드에 먼저 나왔고 예. 이제 그게 블라인드에 나왔으니 이제 기사화가 됐는데 네. 이거 보니까 상당히 사이가 좀 나빠졌구나. 그러니까는 자기네 기술자 뺐다는 거야. 지금 그 왜 그런 얘기가 나오나 봤더니 이것도 이제 기사 내용이 확정적인 거 아닙니다. 이거 그냥 추정이에요, 추정. 자기네 직원을 빼갔다라는 설이고 아마 그러면 걔가 어디 갔겠어? 한화 가지 않았을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AS 해주는 애가 잘하는 애를 빼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 만약에 그러면 이제 열받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는 모르겠으나 진짜 개열받지. 한미 반도체가 주장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 하나세미텍에 기술 유출 그 소송 걸었잖아요. 네네. 그것도 직원을 이제 한미 반도체 출신을 데려가서 기술 유출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네. 하고 있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뭐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하이닉스가 HBM에서 여전히 메인 플레이어잖아요. 네. 근데 이 하이닉스와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네. 시장에서 좀 우려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이닉스 상들이 이러는 거 아닌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 서로 믿을 구석이 뭐냐가 이제 중요한데 아마 하이닉스는 야, 니네 그거 만들고 우리가 안 도와줬으면 만들었겠어?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을 것이고. 무슨 소리야? 우리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는 건 한민이는 또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는 야, 그 간동이 마진 남는데 깎고 이랬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외국 장비보다는 훨씬 싼데 이 정도 받아야지. 뭐 서로 간에 이러면서 입씨름하다 감정이 상한 거야. 아유, 왜 그러세요?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좋게 얘기해갖고 풀 수도 있었는데 이 어떤 자존심 강한 기술자들끼리 붙었어. 불꽃이 튀었어. 점점 벌어졌어. 그래서 서로 안 봐. 그래서 다른 데를 불렀고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죠. 이렇게 기술자들이 꼭 그런 경향이 많거든. 그런가요? 예, 자기 주장 빡세게 하다가 근데 둘 다 기술자잖아. 그러니까 느낌이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우리가 이제 탐방 같은 걸 가보면 그 애플은 줄 때 확실히 주거든. 마진 줘요. 우리나라는 마진이 많으면 반드시 소위 말하는 CR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연락이 오더라고. 완성업체가 무조건 가격을 깎어.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 무조건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경쟁력을 잃는다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겨우 먹고 사는 데가 꽤 많더라고. 현장에 가보니까. 저는 그거는 좀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CR이 상당히 이제 많이 거대한 장벽이죠. 네. 부품사들한테 2차 네네. 벤더들한테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미 반도체가 이렇게 세게 나오는 그 미드구석에 대해서 네. 이건가 싶은 이슈는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하고 관계가 좀 회복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요. 네. 10년 전에 이제 기술 유출 소송으로 이제 관계가 안 좋아져서 거래가 끊겼는데 최근에 TC 본더 납품을 삼성전자하고 협의했다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업계 관계자의 인용에 따르면 소송이 마무리된 지 상당히 시간이 흘렀고 네. 업무 담당자도 상당수 바뀌면서 두 회사 간 교류가 재개됐다. 양사 모두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해서 의외로 잘 풀릴 수도 있다. 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성사가 된다면 완전 윈윈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이제 할 때 됐잖아요.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 이제 할 때 됐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가 이제 삼성과의 거래를 만약에 한다면 서로에게 좋은 이슈지 또 않을까. 저것도 있어. 삼성 하이닉스면 야, 우리 쓰고 너희들은 쟤네하고 하지 마. 대신에 물량 보장해줄게. 또 이런 것도 있어. 삼성이요? 아니 예를 들자면 삼성은 그 거대한 기업이 두 개가 있으면 꼭 그런 일이 또 있긴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하고 하면 저기하고 하면 안 돼. 뭐 이런 거. 우리 기술 유출돼 저쪽으로. 뭐 이런 걱정들이 있긴 하더라고. 그런가요? 네네. 어쨌든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건 이 3사하고 다 하는 삼성, 거지. 하이닉스, 마이크론에 다 납품을 하면서 네. 엄청난 마진을 누리는 네. 예, PSK 홀딩스 같은 그런 구조를 시장은 원했을 텐데 어쨌든 하이닉스와는 그게 관계가 조금 깨져가는 것 같고 네. 마이크론과는 잘 돼가고 있는데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이 조금 부족하니 네네. 시장에서는 조금 힘을 좀 얕게 보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하고 잘 되면 굉장히 이거는 큰 네. 이슈이지 않을까. 근데 한미 쪽에서의 자사주 매입 흐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확신이 강할수록 그런 쪽으로 활동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뭐 어제도 샀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회사 보면 약간 그런 경향성이 좀 있으니까. 자신감이 있는데 그 자신감의 원인이 뭐였는지 이제 시장에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네네. 그게 나와야 주가는 좀 세게 네. 반등하지 않을까. 어쨌든 네. 오늘도 그래도 뭐 HBM주들 다 좋았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도 5% 상승을 했고요. 경쟁자인 이제 하나 세미텍모에서 하나 비전도 5% 네.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하이닉스가 HBM 20단부터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을 한다라고 네. 했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본딩도 한미반도체가 굉장히 열심히 음. 신장비 개발해가지고 네. 얼마 전에 매출 그 가이던스 26년에 2조 하겠다라고 깜짝 발표했잖아요. 시장 예상치의 2배를 제시를 했는데 그게 이 신장비에 대한 기대감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네, 하이닉스가 20단부터는 적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음. HBM4 이 16단까지는 기존 기술을 계속 적용을 한다고 하고요. HBM4 2부터 하이브리드 본딩을 일부 도입하고 HBM5부터 공정을 전환해서 완전히 도입하겠다 했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본딩이 뭐냐면 이 중간에 이제 마이크로 범프를 없애고 반도체와 구리를 직접 연결을 하는 기술인데 네. 20단부터는 이제 20단이나 D램을 많이 쌓아야 되니까 예. 두꺼워지잖아요. 그래서 기존 패키징 공법으로는 이제 적층을 하기가 어려우니 이 두께는 줄여야겠고 그러면 그 사이에 연결해주는 그 버프. 알갱이 그 버프. 범프들을 범프. 없애버리고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을 하는 건데 기술적으로는 어렵지만 어쨌든 네. 지금 적용하기는 어렵고 20단부터는 적용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네.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에서도 이 한미 반도체와 하나세미텍 간의 경쟁이 계속될 텐데 누가 우위를 잡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오늘 게임주가 급등했는데 특히 시프트업이 오늘 7.6%나 급등했습니다. 중국에서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게임이 이제 5월달에 출시될 예정인데 사전 예약자 수가 657만 명. 텐센트가 서비스한 게임 중에 가장 높은 숫자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예. 기대감이 굉장히 커요. 신한투자증권에서 추정하기로는 니케가 출시되면 3개월간은 평균 8에서 10억 정도의 일매출을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주가도 빠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 확대가 됐다. 음. 이런 언급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뭐 관세가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뭐 좋은 호재가 나오면 시장에서 좀 세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한국 게임 업체들 다시 부활해야죠 지금. 네. 네,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 오늘 급등이 있었습니다. 어제 브릿지 바이오가 하한가 가면서 투심에 조금 안 좋게 영향을 끼쳤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도 하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3연속 하한가를 갔어요. 연초에 이게 3,700원이었거든요, 주가가. 네. 네. 최근까지 9,000원을 돌파를 했다가 오늘 다시 3,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3연속 30% 하락을 맞으면 3분의 1 토막 났어요. 그 무섭죠. 30%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근데도 불구하고 다른 급등한 갭들이 많은데 특히 인벤티지 랩이라는 회사는 23.5%나 올랐습니다. 큐라티스를 인수하면서 이 공장을 떠안았는데 이로써 대량 생산 체제를 확보를 했습니다. 네네.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개발하는 기업인데 예를 들면 주 1회 맞아야 되는 주사가 한 번 맞았을 때 체내에 장기 지속되게 하는 기술을 네. 갖고 있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만 맞아도 되게 이렇게 네. 하는 기술인데요. 1월 달에 250억 투자해서 이 GMP 시설을 보유한 큐라티스를 인수했습니다. 이 GMP 시설이라는 거는 우수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 네. 기준을 통과한 이제 좋은 시설을 인증받은 시설을 인수를 한 건데 1년에 5천만 바이알 정도 생산 가능한 규모라고 해요. 내년부터는 임상 시료를 생산해주는 서비스도 시작을 한다고 하고 유한양행과 공동 개발 중인 장기 지속형 비만약 이게 아마 첫 생산 품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종근당하고 개발 중인 장기 지속형 알츠하이머 치료제 이것도 이 공장에서 생산을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김주희 대표는 이제 여러 기업에서 위탁 생산 요청도 받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급등했고 또 장기 지속형 하는 이제 펩트론도 오늘 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일라일릴리하고 이제 계약이 나왔었는데 일라일릴리가 요구한 이 스펙들을 다 맞췄고 본 계약은 2분기에서 3분기 정도에 체결될 거다 이렇게 대표가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체결되면 뭐 조단위 계약이 예상이 되죠. 네.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도 오늘 괜찮은 종목들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예. 네. 오늘 뭐 소식은 여기까지였어요. 올해 다시 이제 플러스 나기 시작하면서 아주
조금 작년도에 상처 저는 상흔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빨리 좀 상흔을 회복하고 고점 돌파 좀 했으면 좋겠어. 2,000 목표는 2,800에 3,300을 돌파했으면 좋겠어. 200포인트 좀 더 나왔구나.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역사적 고점. 가능할 우리 것 잔고 같습니다. 고점 한 2,800 가면은 네.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올해는 특히나 이제 대응을 잘한 네. 곳과 잘 못한 곳에 수익률 편차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네네. 지금만 봐도 네. 4월달 수익률만 봐도 음. 그 랩도 여러 자문형 랩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운용사에서도 이제 랩을 운용을 하는데 그 랩 수익률 보면은 뭐 굉장히 많은 여러 운용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데는 뭐 10%, 15% 이렇게 돼 있고 네. 어떤 데는 막 마이너스 5%막 이렇게 돼 있고 편차가 엄청 갈리거든요. 그렇군요. 네, 같은 운용사라 하더라도 네. 이 상품은 플러스 10몇 프로인데 이 상품은 마이너스 몇 프로. 같은 회사인데. 네. 이건 좀 그렇다. 그래서 네. 운용약이 어떻게 이번 급락 급등장에 대응을 했느냐, 현금 네. 비중을 어떻게 조절을 잘 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갈리는 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전문 투자자들도 그렇게 많이 갈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장에는 특히나 이제 잘 대응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시장 근데 올라가는 일단 것도 중요하고. 마음이 너무 휘둘리지 않으신 게 중요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남들이 이제 두려울 때 용기 내고 네네. 용기 낼 때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리고 가능한 편안한 주식을 하세요. 일반인들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뭐든지 시장이 이렇게 극단으로 치우쳤을 때는 그걸 네. 활용해야 되는 기회인 것 같아요. 네네. 예.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